정몽규가 축구협 회장 자리를 지켜보겠다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사연임에 성공했지만 법원 판결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징계로 쫓겨날 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체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정몽규 회장 자격정지 징계가 정리될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정몽규는 대한체육회 회장 인준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유승민 회장도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에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문체부는 법원이 정몽규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재항고까지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문체부의 항고를 받아들이면 바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몽규는 자신에 대한 법원 판결과 문체부의 징계 요청 등을 호의적인 여론 형성으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정몽규에 대해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바뀌어야 법원과 문체부도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몽규가 그래도 일을 잘한다는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몽규는 2031 아시안컵, 2035 여자 월드컵에 이어 중국과의 축구 교류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정몽규는 갑자기 한국과 중국과의 정기 교류전까지 제안했습니다. 지난 6일 중국에서는 정몽규가 한국과 중국과의 정기 친선 교류전을 제안했다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축구를 이겨보겠다는 큰 소리부터 갑자기 독일 귀화 선수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몽규의 HDC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주한 중국 대사와 면담하고 협력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면담 사실은 이미 중국 매체들이 지난 6일 보도하면서 자세히 알려진 내용인데 뒤늦게 공개한 것입니다. 중국 매체들은 정몽규 대한축구협 회장이 앞으로 중국과 1년의 친선 경기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몽규는 지난 5일 중국 대사관을 찾아서 주한 중국 대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이빙 주한 대사는 정몽규의 축구협 회장 당선을 축하했고, 정몽규는 축구로 한국과 중국이 우호관계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이 전한 내용은 다이빙 대사는 정몽규의 회장제 선출을 축하하고 한국 축구가 이룬 탁월한 성과를 칭찬했다. 축구가 한국과 중국의 관계 발전을 촉진하고 두 국민의 감정을 고양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들은 다이빙 대사의 칭찬에 정몽규는 중국과 정기적인 친선 축구 경기를 개최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과 중국과의 친선 경기가 성사된다면 무려 23년 만에 두 나라가 친선전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중국과의 친선전은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2002년 4월 인천에서 진행되었는데 당시 0대0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몽규가 한국과 중국과의 친선 경기를 제안했다는 뉴스는 중국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한국 축구를 비하하면서 친선 경기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지적부터 중국 축구가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에서는 한국도 귀화 선수를 투입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10일 축구회관에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2연전 소집 명단을 발표하면서 독일 뉘른베르크의 옌스 카스트로프의 귀화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중국 축구대표팀이 귀화 선수로 대표팀을 채우려고 한다는 비판에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도 독일 선수를 귀화시켜서 대표팀을 보강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2003년생 카스트로프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복수 국적자입니다. 현재 독일 2부 리그 뉘르베르크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스트로프는 독일 16세 이하 대표팀부터 21세 이하 대표팀까지 모든 연령별 대표팀을 거쳤지만 아직 독일 성인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국 대표팀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카스트로프는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항상 프로필에 한국을 자랑해왔습니다. 실제 클리스만 감독이 카스트로프와 접촉해 귀화를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엔 카스트로프의 어머니가 아들이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려고 한다라는 댓글을 남겨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도라는 표현으로 귀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식으로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몽규는 엄청난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정몽규는 지난 2013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무려 16년 동안 대한민국 축구의 수장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정몽규는 지난달 열린 축구협 회장 선거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 182표 중 156표를 득표해 과반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득표율이 85.7%에 이르는 엄청난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지난 2013년 52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한 정몽규는 12년 만에 열린 경선에서 허정무와 신문선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정몽규는 지난 2023년 클리스만의 대표팀 감독 선임, 승부조작범 날치기 사면, 홍명보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결국 4년을 더 축구협 회장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선 직후 정몽규는 이번 겨울 마지막 추위가 유난히 길었던 것 같다. 날씨도 풀리고 축구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문체부는 법원 항소심에서 정몽규의 중징계 요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정몽규가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는다면 회장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특정감사를 통해 축구협회에 비위사실 27개를 적발하고 정몽규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몽규는 법원에 문체부의 처분요 구효력을 중지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문체부의 처분요 구효력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항소심을 통해 계속해서 정몽규의 중징계 요구를 지킨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항소 결과가 다음 주경에 나오게 되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바로 징계 처분을 하게 됩니다. 가처분에 대한 항소심도 역시 집행정지 연장으로 나오면 본안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현재 문체부가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몽규는 언제든지 중징계를 받아 회장직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이 정몽규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상황에 박문성과 박주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박문성 의원과 박주호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국회문광위 회의에서 한 국회의원이 정몽규의 사연임을 반대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박주호 선수가 해코지를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 박문성은 모든 활동이 일시에 다 막혀버린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몽규 당선 이후 박문성 의원과 협업하던 여러 방송국, 유튜브 채널에서 미안하다, 함께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박문성 의원은 스카이 스포츠 채널 K리그 해설에서 빠졌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자회사 소유로 박문성은 지난 2020년부터 함께한 원년 멤버인데 이번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정상적인 개편이라고 PD와 제작진이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보복설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박주호는 K리그 신인선수 교육에 강사로 나선 적이 있어서 해코지설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박문성과 박주호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박주호는 홍명보 감독 선임 문제가 드러나자 유튜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축구협회와 정몽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특히 박문성 의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정몽규 시대는 끝나는 것이 맞다. 무엇이 문제인지 의식이 없고 공감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라고 정몽규 면전에서 강력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정몽규가 그동안 보여준 일방통행식이거나 좌충우돌 행정 스타일로 보면 앞으로도 한국 축구는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홍명보가 버티기 작전으로 대표팀 감독에 눌러앉으면서 앞으로도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몽규와 홍명보는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도 그러거나 말거나 시간만 보내면 된다라고 배째라로 나올 것입니다.